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신고가 빗발친 가운데 오늘 아침 퀸즈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4월 27일 제14회 경운 장학회 웅변대회가 열립니다.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불상의 인물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난민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버스들이 뉴저지주에 난민을 내려주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퀸즈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유 모를 건물의 흔들림과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직전 뉴욕 소방국은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메인스트리트 부근에서 흔들림을 느끼고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폭발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이후 현장을 코네디슨 에너지 회사에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루즈벨트 아일랜드 브릿지와 트램웨이 남쪽에서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을 인계받은 콘 에디슨 또한 해당 폭발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5시 45분에 퀸즈 아스토리아 근처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폭발이 퀸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 오후 1시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제14회 경운 장학회 웅변대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회는 대뉴욕지구 경기요고 동창회 산하에 있는 경운장학회에서 주최하는 영어 웅변대회로 2011년 처음 시작돼 14회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주제로 진행해왔습니다. 경운장학회의 곽인영 회장은 이정혜 홍보 부회장, 조석희 심사부회장과 함께 본사를 방문해 한인 1.5세, 2세, 3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더욱 깊게 공부하고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이라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웅변대회이니만큼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또 리서치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글도 쓰고 에세이를 잘 쓰고 그것을 또 말로 발표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능력을 이렇게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 대회는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 사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회는 화상 및 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월 15일 월요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응모 신청이 가능하며 원고 제출은 2월 19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또한 조기 원고 제출은 1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조석희 심사부회장은 조기 원고 제출자들은 쓰기 워크숍에 초대되며 참여 후 원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2월 19일까지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원고를 전국 또는 한국까지 저희가 초청한 심사위원들께 보냅니다. 그분들 중에는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인류학자도 있고 다양한 그 전문가 분들에게 원고를 보내서 생각의 논리적인 면, 또 창의적인 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를 뽑습니다. 저희가 또 스피치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그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스피치를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코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당일날, 대회 당일날에 모든 학생들, 초대된 15명의 학생들이 4분 내지 6분에 걸쳐서 스피치를 하고 나면 또 그 전문가 분들께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게 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전쟁이며 총 5개의 부제로 나뉩니다. 이정혜 홍보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둘러싼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남북분단의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가? 또 왜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국전쟁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대회를 생각해 보면 참 긍정적인 면은 학생들이 이제 2등, 1등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서 재도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 참 좋구나. 그리고 또 10주년을 기념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의 에세이를 모아서 출판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 받은 모든 그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냈고 또 출판 기념을 할 때 대상을 받았던 그 전에 수상자들이 와서 또 좋은 의견도 나누고 또 마치 리유니언처럼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기회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그 수상자는 10년 전에 수상을 했던 그러한 수상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심사위원으로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가상 $200가 주어지며 대상에겐 1,500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에게는 1,200불, 2등상 2명에게는 1,000불, 3등상 3명에게는 500불, 원고상 2명에게는 500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경운장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대회의 참고 문헌 목록과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함께 주최하고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미교육자협의회, 뉴욕 한인 교사회, K12 한국어 교사 협의회가 후원합니다.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지 시간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신원불상의 인물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경 지도부 30여 명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한전망대에 방문해 주민 20여 명과 동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시 27분경 가덕도 부지를 둘러본 후 대화 자리를 마무리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으로부터 이 같은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약 20cm의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브리핑 중인 이 대표의 앞으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한낮에 흉기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 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들 버스들이 뉴저지주에 난민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리 시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난민 450명을 태운 버스 13대가 뉴저지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시리 시정부는 이들 13대 중에 한 대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출발했으며 나머지 12대는 모두 텍사스주에서 출발, 뉴저지주의 시컬커스, 베누드, 에디슨, 트렌턴 등 뉴저지 내 주요 도시에 난민을 하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뉴저지에 난민을 내려놓은 버스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말 뉴욕시가 난민버스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 시카커스 시정부도 지난달 30일 난민버스 4대가 시카커스에 도착했다며 뉴욕시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27일 행정명령을 발동, 난민 수송 전세버스 회사들은 버스가 뉴욕시 도착 전 32시간 전에 일정을 뉴욕시 정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평일 낮 시간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 정해진 장소에만 난민을 하차시키도록 제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졌던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폭대 여론조사 결과 히스패닉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34%를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인 2020년 대선 때 히스패닉계 중 65%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2%였지만 이번에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실시된 CNBC의 히스패닉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8%로 두 달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USA 투데이 여론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63%로 트럼프 전 대통령 12%를 5배 이상 앞섰습니다. 또 35세 이하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3%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지지자 포섭을 위해 사면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포드가 닉슨에게 했듯이 우리가 한 국가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분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포드 대통령이 워러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사퇴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도 지난달 28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당선 뒤 트럼프를 사면하겠다며 80세 노인을 감옥에 가둬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최선의 국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경선 후보 중 2, 3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트럼프 사면을 외친 것은 트럼프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며 거꾸로 트럼프 지지층의 반감을 사면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만이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입니다. 연방법원 명령으로 이번 주 내 성범죄자 제프리 웹스타인 관련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재판 서류에서 익명 남성 36번으로 표현됐던 인물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버지니아 주프레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채용사 역할을 한 지슬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익명 남성 36번으로 표현된 인물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익명 남성 36번이 재판 서류에서 50번 이상 드러나며 이들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익명 남성 36번은 빌 클린턴임이 명확하다며 다만 클린턴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18페이지에 달하는 앱스타인 전용기의 운항 기록과 탑승자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서 소송장 등에 명시된 익명 남성 탑승 일자와 대조, 클린턴 전 대통령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조지 미첼 전 상원 의원, 앤드류 영국 왕자, 유명 변호사 등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함께 타고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재판 서류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인물이 170명을 넘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해 말 익명 처리된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며 빠르면 오늘 중,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모든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연체율이나 채무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박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이같이 평가하고 팬데믹 때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채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사람들의 부채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율이 올랐지만 그래도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년간 가처분 소득이 3.7% 증가한 것은 소비자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순풍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연말 소비자 지출 증가, 9개월간 실질 임금 증가, 소비자 신뢰도 상승 등은 올해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과제는 비용 절감이라고 밝히고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콘서트에서 은행까지 숨은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중도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650여 개 금융기관의 경제 전망을 취합한 결과 이들은 기준금리 인하, 완만한 경기 둔화, 긴축적 통화 정책 종료에 따른 하반기 반등 등을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뱅가드 등은 가벼운 침체를, B&I 멜론 자산운용은 건강하고 반가운 둔화, 바클리는 다소 부드러운 착륙 등을 올해 경기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또 우량 주식이 계속 오를 수 있지만 채권 시장에도 투자 기회가 돌아왔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B&I 멜론 자산운용은 채권의 시간이라고 규정했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투자 신호가 채권 쪽으로 기운다고 전망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권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난해 초 월스트리트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등을 예상했지만 금리는 계속 올랐고 경기는 침체되지 않는 등 연초 경제 전망은 모두 빗나갔기 때문에 올해 초 전망에 대해서도 적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며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부가 나고 세계 각국이 선거를 통해 리더십이 바뀌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이 명확한 예측보다는 두리뭉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43개에서 19개로 줄었고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배제됐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모두 19개 모델이며 이는 지난해 43개 차 중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대상 차량은 테슬라와 리비안 각각 5개 모델, 포드 3개, 쉐보레 지프 2개, 크라이슬러와 링컨 각각 1개 모델입니다. 특히 지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D는 중국산 배터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찌감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대, 기아 등 한국 브랜드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중국산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회사가 차량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구제를 받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상품 차별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판단, 상품 종류를 대폭 줄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카콜라는 최근 수년간 브랜드를 400개에서 절반으로 줄였고 가구업체인 말루프는 침대와 침구들의 종류를 줄였으며 생활용품 기업인 뉴얼브랜즈는 양키 캔들 50종을 없앴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기업들이 코로나19 때 공급망 혼란으로 일시적으로 제품 종류를 줄였으나 그 뒤 이를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일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해도 소비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조사 업체 서키나는 지난해부터 뷰리, 신발, 장난감 등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매장들의 신규 품목 비중은 2%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2019년 신규 품목 비중 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소매업체 주문 대행 업체인 셀프인지는 대형 식품점에서 과일, 유제품, 육류 등의 신선 식품 종류가 15에서 2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전에는 다른 가게의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품목을 갖춰야 장사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서 강점을 살리는 기업이 늘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6월부터 뉴저지주의 투표 가능 연령이 11월 기준 18세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17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어젯밤 추첨한 당첨금 8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 복권이 미시건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크로스랜드 파크웨이 XC36 벨몬트 레이스트랙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라클랜드 카운티 뉴시티의 한 주택에서 이 지역 경찰 간부가 부인과 자녀 2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경찰 순찰차와 승용차 등이 충돌해 경찰 2명을 포함한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시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49가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68세 한인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현금 3만 6천 달러가 들어있는 백팩을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가족들의 크리스마스 파티 등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중명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아노맨으로 유명한 올해 74세의 인기 가수 빌리 조엘이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에 4,900만 달러 저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